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장. 제가 오늘 저희 두 번째 채널인 신인균의 군사TV에서 우크라이나의 T-64 전차 그리고 러시아의 T-72 B3 전차 이렇게 최신 전차가 우크라이나 구형 전차하고 전차전을 붙었는데 비참하게 깨지는 이 모습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렘린에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나가니까 완전히 그냥 빡쳤는지 보복을 바로 하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난한 자의 행우기라고 불리는 열압력탄 발사기 브라티노 그걸 동원해서 그 마을을 때렸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근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릴 때 오신트 소시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신트가 바로 오픈 소스 인텔리전트 즉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정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오신트 소시통들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오신트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더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그게 너무 세다. 다른 나라도 지금 특히 미국, 영국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오신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통적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기관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지만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도 정보기관 뺨치는 수준의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오신트 분야에서 중국과 서방 정보기관의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영국 비밀정보부 MI6, 이스라엘 모사드 등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정보기관들이 오신트 싸움에서 중국에게 크게 밀리고 있으며 오신트 능력에서 중국 국가안전부가 서방 정보기관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더 타임즈가 현지 시각 12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즈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미국 주요 매체들의 특집 기사를 취합해낸 보도에서 인터넷,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오신트는 정보전쟁의 총화로 불리고 있으며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서방 정보기관들보다 한 수 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신트란 문자 그대로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출처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이를 취합, 분석하는 정보 활동인데요. 인터넷과 SNS가 크게 발달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인력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신트 전문가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데요. 이러한 전문가 몇 명이 모이면 정찰기나 정찰 위성을 동원하지 않고도 대상 국가의 군사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 정보기관에 비해 취약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부와 통일전선공작부, 선전부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대규모 오신트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신트 능력을 크게 강화해 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의회 보고서와 조지타운 대사나 윌리엄 해너스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최소 10만 명의 오신트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CIA를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21세기 정보전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신트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오신트 전문가 양성,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릴 때마다 오신트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오신트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그 공개된 정보죠. 그래서 이게 왜 신인균 넌 비밀을 누설하냐? 비밀이면 공개가 되겠습니까? 공개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스쳐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 요코타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오산 기지 같은 곳이죠. 주일미 공군의 완전히 총사령부가 있는 곳인데 거기 중요한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코타 기지 인근에서 그냥 항공 전문 사진 촬영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오늘 이런 비행기 찍었다 하고 사진 올려요.
자, 이 사진 보면 UC-25D라고 하는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 뭐 전투기처럼 안 생겼죠. 그런데 그럼 이건 뭐냐? 미 해병대의 VIP, 그러니까 미 해병대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 보면 뒤에 기체 번호가 또 다 나옵니다. 확대해 보면 이 기체 번호를 분석해 보면 이 오키나와 후테마 기지에 있는 미 해병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후테마 기지에 있는 미 해병대의 장군이 도쿄에 볼일 보러 왔다 이거예요. 자, 요것만 딱 찍은 요거만 가지고도 뭐 비행기 혼자 자기가 왔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누가 타냐? 장군이 탄다. 누구 장군? 해병대 장군. 그런데 이 기체는 어디 있냐? 후테마에 있는 기체다. 그러면 오키나와에서 뭔가 중요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장군이 도쿄로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항구에 CCTV 다 있습니다. 그 CCTV를 또 열람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중국 산샤댐, 그거 CCTV로 뭐 산샤댐이 터진다 안 터진다, 뭐 수위가 몇 미터다, 비가 폭우가 와서 그런 거 할 때 산샤댐 그 CCTV 실시간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미국 샌디에고 항에도 당연히 있겠죠, CCTV가. 자, 이렇게 해서 딱 보고 있으니까 뭐야, 항공모함이 나가네. 이 항공모함 뭐야? 확대해 보니까 니미츠. 그래서 니미츠 항공모함이 그동안 뭐 준비를 하더니 드디어 출항했구나. 그래서 12월 3일 니미츠 항공모함이 샌디에고를 출항하는 모습이 샌디에고 항에 있는 CCTV에 찍힌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물론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연구원들이, 이제 저희 신의균의 국방TV 연구원들이 바로 그 워싱턴 소식통들입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워싱턴 소식통들이죠. 그렇게 해서 니미츠 이제 출항했구나. 그러면 곧 오겠네. 자, 그러면 이제 미 해군에서 공개하는 자기네들의 항공모함 그 상황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니미츠가 지금 캘리포니아 앞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놨는데 이거는 페이크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니미츠가 어디 있을까? 찾자. 어떻게 하지? 자, 여기 항적정보 그 사이트에 보니까 이 하와이 호놀룰루 앞에서 군용 항공기가 발견됐다. 이 군용 항공기는 뭐냐? C2네, C2. US 네이비. 그러니까 미 해군의 C2 항공기가 여기 이 하와이 호놀룰루 상공에서 보여졌다. 이게 바로 12월 13일. 그런데 이 C2는 뭐냐? 여기 이제 기체번호가 다 나와요. 기체번호 분석해 보면 요겁니다. 이건데 이거는 바로 로널드 레이건 같은 이 니미츠, 이런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항모용 수송기예요. 그러니까 니미츠가 지금 여기는 캘리포니아 앞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와이 호놀룰루 근처에 있구나. 왜? 이 비행기는 작전 반경이 10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놀룰루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 그러면 곧 호놀룰루에 입항하겠구나. 그리고는 호놀룰루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우리 서태평양, 이 아시아로는 언제쯤 오겠구나. 예상이 다 가능하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중국은 10만 명을 양성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또는 이런 서방 국가들은 이런 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신의균의 국방TV의 연구원들 같은 이런 워싱턴 소식통들 꽤 있습니다. 그걸 국가에서 우리 직원들은 터치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분들 있어요. 정말 우리 직원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 더 능력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을 관리를 좀 해서 이런 소스들, 사진 한 장만 딱 보고도 알 수 있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사이버 사령부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C2, 이 C2라는 비행기의 항적 정보만 보고 C2는 미 해군 항모에서 연락기로 사용하는 수송기인데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제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UC-25D 이거 해병대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인데 그럼 이 장군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라고 또 검색해보고 이런 제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신트 전문가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양성 또는 양성을 국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관리를 잘해서 국가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자, 제가 신의균 국방TV에서 계속 아침마다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끔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죠. 이거 지금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 뭐 우크라이나 관련한 기사 많이 나오죠. 이거 어제 또는 그저께 신인규 국방TV에서 먼저 했던 건데 그런 내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뭐 우크라이나에 특파원을 보내놨겠습니까? 아니죠. 전부 워싱턴 네트워크들, 쟤들끼리 같이 활동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정보 주고받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뭐 전 세계가 다 모였으니까. 그런데 국가적으로 힘을 보태면 얼마나 좋냐?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우크라이나에 특파원을 보내면 얼마나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워싱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은 저희들 뭐 누가 한마디 한다고 그거 바로 제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교차 검증 한 3차례는 합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 3차례 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기사화 또는 동영상 제작을 해도 욕 얻어먹을 정도는 아니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여기저기 주장하느라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네트워크를 국가적으로 관리하자라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을 했고 그걸 또 더 타임즈에서도 받았었어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발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국내외에서 참 많았는데요. 북한 내부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특히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분야에 대한 제재가 아무런 효과를 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됩니다.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와 계속되는 도발을 멈추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제재 조치들은 북한 내부에서 아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북한의 무기 개발과 생산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북한 내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12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 소식통은 한미일 3국이 동시에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는데 지난 70년간 제재 속에서 자력 경생으로 살아온 조선에 이런 제재가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비웃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재무부가 이달 초 제재 목록에 올린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총정치국장 등 3명은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이 모두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인물이지만 이미 일선에서 물러났거나 제재로 인한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전일호 위원장은 혈관 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아 장기 요양 중이고 유진 부장은 군수공업과 관련한 핵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제재와 관련해 해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인물이고 김수길 역시 당원도당 책임 비서로 영전해 군 관련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가 무용지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제재들은 북한의 군수공업 관련 인물들이 주로 활동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관할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북한과의 거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통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국제사회의 제재는 그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다며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비웃었는데요. 대놓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사람들 막 여러 명 제재한다 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럼 정부가 북한 관련해서 강경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 라는 지적을 북한 사람이 하는데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나 완전히 이 책임자 박정천이나 이런 사람을 제재하지 않고 이미 현직을 그만둔 사람, 요양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직책, 전혀 이 대외 사업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제재해서 뭐 하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제재를 하더라도 정말 과감하게 진짜 핵심자들, 그 자들을 제재를 하고 또 그 다음으로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여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여지냐? 안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위기감을 줘야 됩니다. 특히 중국에게. 우리 한국이라는 이 엄청난 지정학적 위치, 베이징의 완전히 이 목 끝에 있는 딱 이런 나라죠. 여기에 미국의 강력한 단거리 지대지 무기나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면 중국은 굉장히 껄끄럽죠. 그러니까 니들이 이런 식으로 북한을 내팽개치고 또는 북한을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자, 1단계로 이러이러한 무기 배치하고, 자, 그 상황에서도 북한 문제가 호전되지 않으면 2단계로 미국의 이러이러한 무기 또 우리는 배치, 승인, 유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에게 나가야 중국이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진짜 한미동맹을 추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오전 신인균의 군사TV를 통해 전해드린 우크라이나 구형 전차와 러시아 신형 전차 사이의 전차전 소식이 주요 언론들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자존심을 제대로 구긴 러시아가 대대적인 화풀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화풀이도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루한스크주 북부 스바토베 전선 인근의 한 마을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구형 전차들에 의해 신형 전차들을 잃은 러시아가 해당 지역에 토스-1A 열압력탄 발사기를 끌고 와 집중 포격을 가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통이 현재 시각 12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월 12일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가 공개한 전차전 영상인데요. 해당 영상은 스바토베 전선 북쪽의 노보셀리비스케 마을에서 벌어진 전투를 드론으로 촬영한 것으로 마을과 마을 외곽 야지에서 러시아군 전차들이 박살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구형 T-64BV 전차 2대는 마을에서 러시아군 T-72 B3 전차 1대를 일격에 격파하고 마을 밖으로 진출해 인근 야지에 매복해 있던 러시아군 전차 4대를 추가로 파괴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영상을 공개하고 하늘을 날고 싶은데 조종사가 못됐다면 러시아 전차병에 지원하라 라며 러시아군을 조롱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T-64BV 전차는 1984년에 나온 구형 전차로 주포와 장갑제, 사격 통제장치 등 모든 장비가 러시아군의 T-72 B3보다 열세인 전차인데요. 2014년부터 대량 배치된 T-72 B3 전차는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력 등 모든 면에서 구형 전차인 T-64 BV를 압도하는 모델이었지만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박살났습니다. 노보셀리브스케 마을 전차전에서 대패한 러시아군은 이곳에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토스-1A 브라티노 열압력탄 발사기를 끌고 와서 우크라이나군의 복수를 시도했는데요. 브라티노는 마을 외곽의 러시아군 진영에서 여러 발의 열압력탄을 발사해서 마을 중앙지역을 집중 포격했습니다. 열압력탄은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포탄인데요. 분진 폭발의 원리를 이용한 이 무기는 가연성 기체를 살포한 뒤 순간적으로 점화하는 방식으로 넓은 공간을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 고온, 고압의 충격파로 폭발 지점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의 토스-1A 동원 사실을 우크라이나군이 진작에 알고 있었고 러시아군이 포격을 퍼부은 노보셀리비스케 마을에는 포탄 탄착을 관측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군 드론 외에는 단 한 명의 우크라이나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분에 차서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값비싼 포탄을 퍼부은 러시아군의 모습을 영상으로 중계하면서 아무도 없는 폐허에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카탈로그 스펙이 압도적인 신무기로 싸우면서도 연전연패하고 엉뚱한 곳에 분풀이를 해대는 러시아군. 정말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토스-1A 방사포, 다련장 로켓포인데 여기에 열압력탄 들어갑니다. 열압력탄이라고 하는 것은 터질 때 이제 이 에어로졸 같이 쫙 해가지고 뿌려서 확 당겨 올려버리는데 완전 진공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파괴력 그리고 그 열 진공을 해서 호흡도 사람이라면 이제 호흡이 안 되고 또 터져버리고 정말 굉장한 화재를 일으키는 건데요.
일단 이 마을에서 제가 오늘 신흥균의 군사TV에서 보여드렸고 또 여러분들 그 지금 이 동영상 마치면 그 마지막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군사TV로 가셔서 이 동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T-64 전차, 우크라이나 전차 2대, 그리고 러시아 전차 T-72B3 한 대가 조우한 겁니다. 드론이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드론이 촬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군 T-64는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전방에 러시아 전차가 오고 있다는 거. 만나자마자 바로 쏴버렸어요. 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명중을 했고, 그리고 뒤에 있던 전차가 2탄을 쏴서 격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전차 포탑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 아주 정확하게 명중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2대1의 싸움에서는 이기고 이 전차 2대가 계속 진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호를 파고 외곽에 숨어있던 러시아군 전차들을 하나하나 깨버렸어요. 4대를 또 추가로 격파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격분한 러시아의 상부에서 야, 저 마을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어, 보복해 했는지 이 마을 안 그래도 지금 초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뭔가가 터지네요. 열압력탄 토스1 브라티노를 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화염이 이제 퍼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네. 자, 이 동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뭐 몇 발 안 터졌지만, 자, 이건 일부일 테고, 그렇게 해서 이 러시아군은 보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크라이나군 있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열압력탄 싸냐? 안 싸겠죠. 당연히 비싸겠죠. 이런 비싼 무기를 이런 식으로 정말 어이없이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해대는 러시아군의 정찰 능력, 그리고 판단 능력, 이런 게 또 화제의 도마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이러니 뭐 러시아가 이기겠습니까? T-64 전차에게 T-72B3 전차, 2013년도부터 생산한 그 최신 전차가 저렇게 박살나고 숨어있는 그 전차홀을 파고 숨어있으면 차체는 다 집어넣고 포탄만 나와 있을 텐데, 그러면 피탄 면적이 얼마 적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차는 그걸 그대로 명중시켜버리고 러시아 전차는 반격도 못하고, 왜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느냐? 이건 제가 신인균의 군사TV에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링크해드리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